먼저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미리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현재 이제 강릉에 있는 세인트 존스 호텔에서 홍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세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제가 이런 식으로 뭔가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색한데, 원래는 여러분들 얼굴 좀 보고 조금 눈빛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제가 또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뭐 제가 여러분들 얼굴 못 보는 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이렇게라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어서 정말로 기대되고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마 화면이 다 보이실 거예요. 저희 첫 장에 제가 놓은 오늘 얘기할 큰 주제는 바로 좋아하는 취미를 내 일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입니다. 옆에 보면 Do what you love, love what you do라고 써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들, 제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고 어떻게 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됐고 어떻게 해서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사실 20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되게 뭔가 있어 보이나요? 호텔에서 먹고 자고 일하는 호텔리어입니다. 지금 현재 강릉에 있는 세인트 존스 호텔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호텔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무도 거기서 하고요. 생활도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이 끝나면 전 또 부지런히 강릉에 가야 한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바닷가 옆에서 살게 되었어요. 좀 서울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는데, 뭐 지금도 치열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환경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앞으로 여러분께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이제 호텔리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아마도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광고를 공부하던 홍보를 하던 뭐 미디어를 영상 쪽을 하던 결국은 여러분도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좀 문화 쪽에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여가 쪽, 투어리즘 쪽, 그 다음에 또 엔터테인먼트 쪽을 좀 많이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제가 하는 일이 또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취미와 되게 깊게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취미를 제 일에 접목시키는 커뮤니케이터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잘 들리시죠? 뭔가 반응이 없으니까 이거 내가 혼자 되게 떠드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제가 아까 좋아하는 취미를 일에 접목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커뮤니케이터 또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뭔지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저는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TV 프로그램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뭐 미드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다양한 어쨌든 시청 콘텐츠를 되게 좋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혼자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해외여행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서 정말 약간 병이 걸릴 지경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행을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전 사실 그냥 여행하는 것보다 저만의 뭔가 약간 테마를 가지고 저만의 주제를 가지고 여행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관련된 콘텐츠를 만든 것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글 쓰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아무래도 홍보 일을 하다 보면 글 쓰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글 쓰기를 싫어하면 사실 홍보 일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뭐 보도자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쨌든 항상 글을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좋아하다 보니 제가 하게 된 일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TV 보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넷플릭스 홍보를 이제 최근 한 3년 전까지 담당을 했었고요. 제가 지금은 이제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그때 종합대행사인 KPR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때 이제 마지막까지 제가 담당했던 브랜드가 넷플릭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넷플릭스 홍보를 담당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는 조금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여행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관광청이나 리조트 또 이제 항공사 이런 쪽을 또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 멕시코 관광청도 오랫동안 한 5년 정도 담당을 했었고, 그다음에 일본 관광청도 했었고, 또 이제 리조트 그룹인 반얀트리,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현재는 세인트 존스 호텔이라는 곳에서 호텔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물음표를 쳤는데요. 아까 전에 돌아가면 제가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글쓰기 관련해서 어떤 일을 관련해서 하고 있는지는 마지막에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좀 궁금증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뭐 수업을 하시면서 혹은 작년에 또 이렇게 잡콘서트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홍보를 담당하시는 여러분의 선배님들께서 아마 어떤 일을 하는지 얘기를 해주셨을 거고, 여러분도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수업이나 또 개인적으로 찾아보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나열을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이거는 정말 제가 하는 일에 극히 일부분이긴 한데 대표적으로 좀 많이 하는 것들을 좀 적어봤고요. 사실 이 한 가지 뭐 보도자료라든지 뭐 기획자료, 팸투러 한 가지씩 제가 얘기하면 뭐 하나에 한 시간씩 말해도 모자랄 정도로 디테일하게 조금 업무 얘기를 하자 보면 굉장히 많을 텐데 오늘은 사실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보다는 다른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근데 대략 보자면 아마 여러분이 뭐 홍보 쪽에 관심이 있어서 뭐 대행사가 됐던 아니면 어떤 기업의 홍보팀으로 들어가던 제일 먼저 이제 하게 되는 일들이 뭐 보도자료라든지 기획자료 이렇게 하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업의 신제품이 나오던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던 새로운 소식이 있던 간에 여러분은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분들일 거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효과적으로 미디어에 노출이 될 수 있게끔 글을 쓰는 일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행 쪽, 그러니까 투어리즘이라든지 항공사 쪽을 많이 했기 때문에 팸투어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뭐 팸투어라는 개념을 아시겠죠? 모를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멕시코 관광청을 하면서는 멕시코가 어떤 곳인지 알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TV가 됐던 뉴스가 됐던 미디어에 노출이 되려면 그 기자가 됐던 방송국 PD가 됐던 저희가 직접 같이 갑니다. 가서 멕시코의 매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케줄링을 짜고 거기 가서 현장에서 저희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전달을 할지에 대해서 일을 하는 일도 했었고요. 또 기자회견, 그러니까 회사에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뭐 대표가 됐던 혹은 중요한 소식이 있을 때 이제 발표하는, 기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기자회견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또 뭐 CEO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임원 인터뷰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진행하기도 하고, 뭐 TV 프로그램 협찬도 많이 했어요. 저희 관광청 할 때는 정말 협찬을 많이 해서, 여러분 뭐 여행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그 나라에 직접 가잖아요. 그러면 관광청에 꼭 협찬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했었고, 제가 호텔에 일하면서도 협찬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설 특집으로 나가는 프로그램에 저희 호텔이 협찬을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뭐 영화 협찬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브랜드의 모델이 있다면 그 관련된 모델의 화보 촬영도 저희가 관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위기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하고 싶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회사에 위기가 닥쳤을 때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짜고 직접 회사의 목소리가 되어서 저희가 위기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정말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제가 쓰는 글 한 글자 한 글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파급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촘촘하게 전략을 짜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뭐 제일 많이 뭐 SNS 채널,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블로그 같은 채널을 관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인플루언서들, 그다음에 저희가 뭐 직접 촬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제 호텔에서 일하다 보니 뭐 그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이나 그 부대 업장에서 신제품이 나오거나 신메뉴가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저희가 포토그래퍼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직접 촬영을 하기도 하고, 네, 디자인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를 기획하고 실행하기도 하고, 또 다른 브랜드 혹은 관련된 아티스트들하고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많죠. 이렇게 나열하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는데 하나하나 정말 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오늘 그렇게 홍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이야기들, 네,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이런 업무를 한다고 해서 한번 훑었고요. 제가 넷플릭스 홍보를 최근까지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관련해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넷플릭스 홍보를 하면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시간 체크를 조금 하면 되니까. 저는 그 넷플릭스가 한국에 런칭하기 전부터, 그리고 한국에 지사가 있기 전부터 그 한국에 이제 런칭 준비를 할 때부터 저희도 같이 TF팀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미국 본사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넷플릭스를 한국에 잘 알릴 수 있을까?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넷플릭스를 아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 영화 좋아하고 좀 해외 콘텐츠를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잘 아는데 그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 기업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죠. 지금은 스트리밍 서비스 하면 굉장히 되게 뭐 낯익게 들리겠지만 예전에는 스트리밍이란 거 자체도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넷플릭스를 어떻게 하면 한국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처음부터 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런칭 기자회견도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넷플릭스의 임원들이 대표 CEO도 직접 한국으로 왔을 때 내한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 관련된 어떤 콘텐츠들이 있는지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관련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뭐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영화나 뭐 TV 시리즈가 나왔을 때 언론 시사회, VIP 시사회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관련된 인플루언서 관리, 그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 컨텐츠 로컬라이징은 아무래도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들을 콘텐츠를 한국에 맞게 그냥 번역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어떤 부분들은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 한국 시장과 맞지 않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한국화해서 로컬에 맞게, 한국에 맞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는, 네,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지금 아마 이 사진이 지금 보이실 텐데 제가 한번 그 아이언 피스트라는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예요. 마블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그 배우들하고 감독이 다 내한을 했었을 때 저희가 아마 그 포시즌 호텔에서 그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배우들의 이제 포토타임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이제 다 준비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포즈를 지을지도 저희가 고민을 해요, 심지어는. 근데 저희가 이제 한국 소비자들 한참 이런 하트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 배우한테 알려줬거든요. 이렇게 하트를 해주면 한국 이제 시청자들 되게 좋아할 거다. 근데 막상 사진을 찍을 때 손 모양을 조금 이상하게 해가지고 뉴스에 이렇게 다소 위험한 손아트라고 해서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의 특징상 굉장히 쿨하게 이런 것도 되게 우리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쿨하게 넘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던 기억이 있고,
지금 보이시는 건 워머신이라는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가 개봉을 했을 때인데요. 이때 그 스케줄상 브래드 피트가 그 한국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일본에만 아시아에선 들렸다가 가는 거였는데 좀 한국 소비자들한테도 소개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계로 일본 현장과 중계로 해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게 굉장히 되게 흔해졌는데 이게 지금 한 3년 전인데요. 이때만 해도 이렇게 진행하는 기자회견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준비도 많이 했고 굉장히 걱정도 많이 했는데 잘 끝나서 네, 되게 뿌듯했던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그 리드 헤이스팅스라고 그 넷플릭스의 CEO하고 이제 부사장께서 이제 한국에 내한을 했을 때인데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사진에 기자회견하는 것처럼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마치 무슨 토크쇼에 나온 것 같죠. 보통 한국은 이제 미디어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할 때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입니다. 보통 이제 기자들이 노트북을 다 챙겨와서 책상에 이제 학교처럼 앉아서 앞에서 막 말하면 막 타자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앞에서는 약간 뭔가 단상에 서서 이제 발표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또 넷플릭스의 브랜드 특징이 뭡니까? 되게 엔터테인먼트, 즐거운 거, 편안한 거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넷플릭스 콘텐츠를 볼 때 보통 이제 집에 소파에 앉아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셉을 좀 가져와서 기자회견도 조금 이런 토크쇼처럼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반응도 되게 좋았고요. 네, 미디어의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났고 이런 형태가 되게 새로웠다는 평가를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 제가 결국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뭐 홍보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컨텐츠거든요. 사실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뭐 인지도도 굉장히 낮았지만 글로벌의 인지도는 높았지만 한국의 인지도도 굉장히 낮았어요. 제가 뭐 특히나 문화부 관련된 문화부 기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전화를 해서 넷플릭스 소개하면은 무슨 약간 장사하는 사람인 줄 알고 막 끊어버리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인지도가 없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인지도가 좀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이 넷플릭스는 한국의 미디어 산업의 미꾸라지가 될 것이다. IPTV라든지 극장 쪽에 굉장히 안 좋은 해로운 그런 기업이다. 한국을 공격하러 온 거다. 이렇게 굉장히 처음에는 보도가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넷플릭스가 어쨌든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결코 우리나라 산업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이제 키 메시지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는 한국의 컨텐츠를 글로벌로 내보낼 수 있는 좋은 채널이 될 수 있다였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잘 통했었고 그다음에 넷플릭스가 결국은 소비자에게는 굉장히 편한 거거든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IPTV라든지 뭐 그냥 저희가 뭐 영화관도 저희가 선택을 하는 거지만 좀 더 다양하게 편하게 손끝 하나로 저희가 즐거운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저희가 키트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배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광고도 없고 그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스트리밍을 즐길 수 있고 뭐 그리고 넷플릭스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즐겁게 좀 재밌게 만들어서 네,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넷플릭스 홍보를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콘텐츠를 미리 볼 수가 있어요. 그 영화 옥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봉하기 한 6개월 전 네, 시나리오를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옥자의 그 존재가 어떤 모습일지 되게 궁금했었잖아요. 어떻게 생겼을지. 저는 미리 그 스케치랑 그런 거 다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저만 알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들어왔는데 그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많이 저희가 했던 작업이 보통 네이버에 검색을 하잖아요.
그 타이틀을. 그러면 신호비 나오잖아요, 밑에 짧게.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보냈던 그 일이 있었는데, 이제 보통 이제 하면은 아시죠? 뭐 평화한 집안에 뭐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점점점 이런 거 만들어서 썼던 기억이 나고, 그때 정말 많이 콘텐츠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밤을 새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멋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배움과 경험이라고 했는데요.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아실 거예요. 그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업계 최고의 사람들을 스카우트 해옵니다. 그런 분들하고 되게 가깝게 일했다는 그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에 뿌듯함을 느꼈던. 그리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지만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의 어떤 시청 습관이라든지 그런 문화를 바꾸는 일에 이제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제가 동참했다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벌써 20분이 되었네요. 제가 한 30분까지 해도 되는 거죠? 네. 아,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생각보다 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네요. 이거 좀 재밌게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 네. 지금 제가 현재 이제 호텔 홍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네. 홍보팀이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호텔 홈페이지에 콘텐츠를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SNS 채널 콘텐츠도 저희가 기획을 하고 만들고, 그다음에 호텔에서 이제 투숙객을 상대로 하는 혹은 저희 채널을 이제 보는 이제 그 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뭐 객실 패키지 같은 것도 기획을 하고요. 광고도 직접 합니다. 광고 회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또 직접 저희가 광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채널에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호텔과 관련된 브랜드들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제휴협찬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그때 저희가 마다 포토그래퍼를 이제 고용을 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 그 사진과 디자인을 담당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뭐 이거는 아마 조식이 새로 나왔을 때 저희가 찍었던 이제 직접 이미지를 찍어서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뭐 SNS 컨텐츠에 올리기도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요가인데 그냥 요가가 아니고 이제 비어 요가예요. 그래서 맥주를 마시면서 요가를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요가를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체험을 하다가 제가 직접 어디서 이제 비어 요가가 있다는 걸 듣고 가서 체험을 했는데 너무 색다르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저희 호텔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반응이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패키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패키지를 직접 만들기도 하는데, 보면 저희 호텔이 이제 반려견과 함께 동반할 수 있는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아지랑 같이 이제 즐길 수 있는 객실 패키지, 그다음에 또 24시간 풀캉스 같은 경우는 저희 호텔 또 인피니티 풀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이제 보통은 호텔이 이제 12시간 체류잖아요. 보통 한 3, 4시에 체크인해서 그 다음날 이제 11시에 이렇게 체크아웃을 하는데 24시간 동안 머물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기도 했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좀 큰 이벤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객실에서 프라이빗하게 파티를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를 저희가 직접 기획을 해서 네,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호텔 홍보를 하면서 매력적인 건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에이전시, 대행사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그 제가 담당하는 브랜드의 홍보 담당자 혹은 광고 담당자하고만 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한다면, 그런 뭐 소위 말하는 인하우스, 제가 이 한 브랜드를 담당하게 되면 그 회사의 다양한 부서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실 팀이라든지 그다음에 F&B 팀, 그다음에 레저 팀 하고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활발히 하면서 상품 기획도 하고 뭐 프로모션도 같이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또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도 되게 매력적이고요. 특히나 저희는 이제 투숙객을 상대로 하는 뭐 이벤트라든지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즉각 반응이 보여요. 뭐는 먹히는구나, 뭐는 안 먹히는구나, 이게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네, 망한 프로그램과 성공하는 프로그램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호텔은 계속 뭔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새로운 메뉴가 나온다든지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을 때 보통은 저희가 되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요. 그래서 새로운 뭐 메뉴가 나왔을 때 이름도 저희가 같이 만들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포지션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노는 콘텐츠, 그러니까 여행 와서 뭐 즐겁게 할 만한 콘텐츠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놀고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자동차 브랜드를 담당했었다. 그러면 저는 진짜 뭘 해야 될지 되게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자동차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놀고 먹는 거를 좋아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콘텐츠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제가 좋아하는 거에 관련된 일을 하니까 아이디어도 더 많이 생기고 또 계속 그걸 지속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도 되고 추진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준비했나 보네요. 시간이 별로 없네. 그렇다면 마지막이 될까요? 이제 여러분이 좀 사실 궁금해하는 게 좀 뒤에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진짜 말들이 네, 나중에 좀 제가 한번 기회를 또 마련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 뛰어난 커뮤니케이터, 그러니까 그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좀 갖춰줘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두 가지 같이 얘기할게요.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팩트를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말 한마디와 글 하나로 굉장히 큰 영향이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히 해야 하고요. 평범한 일과 평범한 사건을 평범하지 않게 좀 다르게 포장을 할 줄 알아야 되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잡식성 콘텐츠 소비. 그냥 저는 새로운 거 재밌어 보이는 거 다 그냥 해봤어요.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돼요. 아까 비어요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몰랐다면 그냥 요가 프로그램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 하나라도 더 보고 듣고 경험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결국은 내가 소비한 콘텐츠를 그거를 재창조해서 뭔가 새로운 걸로 만들 수 있어야 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일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당연히 좋아하는 취미를 찾아야겠죠. 저처럼 되게 평범한 취미가 될 수도 있어요. 뭐 글 쓰고 여행하고 그다음에 뭐 TV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되게 평범하지만 전 그걸 일로 승화시켰잖아요. 그러려면 그 취미에 관련된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고 내가 이걸 일로 만들기 위한 어떤 작은 습관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관련된 직종에 대한 정보 수집, 그리고 어떤 1년 플랜, 5년, 10년 나만의 로드맵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말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내 개인적인 SNS 채널이든 아니면 누군가에 관련된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어필하세요. 나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일 하고 싶어라고 말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 기회가 오고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0년 전에 10년 전인가? 어쨌든 항상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0년 후에 나 뭐 하고 있을까? 어떤 일 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렇게 친구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깜깜하죠? 네. 저는 그랬습니다. 왜냐면 내가 뭐 하고 싶은지 몰랐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진짜 앞이 깜깜해서 막막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그랬던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이 지났을 때 이제 저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직도 깜깜할까? 아니면 뭔가 많이 채워져 있을까요? 지금 보면 이제 화면이 고장난 게 아니고요. 지금 저는 이제 하얗다는 게 머릿속이 하얗대요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화지 같아요. 저는 아직도 제 인생이 되게 흰 도화지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깜깜할 때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도화지는 뭔가를 그리고 싶잖아요. 뭔가를 쓰고 싶고. 지금 저는 그래요. 지금도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 미래가 저는 모르지만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좋아하는 일 하다 보니까 넷플릭스 홍보도 하고 여행 좋아하니까 관광청이나 호텔 홍보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글쓰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썼어요. 그냥 한번 책을 내보자. 물론 뭐 교보문고 이런 데 가면 이거 뭐 없습니다. 없고요. 그냥 제가 자체 돈 들여가지고 썼는데요. 하고 싶으면 그냥 무슨 작은 게 됐던 간에 제가 아까 습관을 만들자고 했잖아요. 글 쓰는 거 좋아하면 매일 글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제가 100일 동안 매일 글을 썼고요. 그거를 모아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좋아하는 것들 퍼뜨리고 말해야 이루어지고 기회가 옵니다. 제가 또 몰스킨 홍보도 예전에 진행했었는데 이 브랜드에서 가장 좋아했던 그 메시지가 unwritten book이에요. 그러니까 몰스킨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플레인한 노트잖아요. 심플하고. 근데 이 몰스킨이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저는 이 메시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쓰여지지 않은 책. 여러분의 인생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이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막막하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아직 쓰여지지 않은 책, 그리고 내가 앞으로 만들어갈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되게 다급하게 달려온 느낌이 있는데 30분에 끝냈네요. 제가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고 제 이야기에 조금 더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좀 기회를 마련을 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뭔가 Q&A를 조금 받고 싶었는데 이따가 또 그런 리뷰하는 시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제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